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한테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시 한 편을 같이 배워볼 거예요. 바로 장성남 시인의 배를 매며라는 작품입니다. 이 시는요, 배를 부두에 묶는 아주 평범한 행동을 가지고 사랑의 본질을 정말 멋지게 그려냈어요. 그럼 지금부터 이 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오늘 수업은 이런 순서로 진행할 거예요. 먼저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 시의 중심 생각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. 그 다음에 이 시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, 즉 상징들의 의미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표현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시 전체를 함께 읽으면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자, 첫 번째 활동입니다. 이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. 바로 사랑은 어떻게 시작될까? 이 질문에 대해 시인이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시의 중심 생각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이 시는 사랑의 시작을 아주 독특한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. 여러분은 사랑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생각해요?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선택하는 걸까요?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운명처럼 훅 들어오는 걸까요? 이 시의 화자는 후자에 가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마치 저 멀리서 온 손님처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사랑의 모습을 아주 인상 깊게 보여주거든요.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사랑이라는 건 어때요?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죠? 이런 걸 우리가 추상적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시인은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배를 매는 일이라는 우리 눈에 똑똑히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어요. 이걸 문학 용어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 손에 안 잡히는 걸 손에 잡히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거예요. 덕분에 우리는 사랑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시에 등장하는 중요한 소재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, 즉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하나씩 뜯어볼게요. 시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상징 사전을 만들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이 표를 같이 보면서 정리해볼까요? 시에 나오는 배는요, 그냥 물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에요. 바로 내가 앞으로 사랑하게 될 그 사람, 즉 대상을 상징합니다. 그럼 그 배를 묶는 밧줄은 뭘까요? 그렇죠. 그 사람과 나를 이어주는 인연이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. 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부두는 사랑에 시작되는 공간이 되고요. 이처럼 평범한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 기법을 이해하고 시를 읽으면 그 깊이가 훨씬 더 깊게 느껴질 거예요. 좋습니다. 이제 시인이 어떻게 이 시에 이렇게 잔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불어넣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표현 기법들을 살펴볼 차례예요.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조용하고 꾸준한 리듬감이 느껴져요. 마치 부두에 파도가 아주 잔잔하게 밀려오는 것처럼요. 그 이유는 바로 반복에 있습니다. 특히 뭐 없이, 맨다, 그리고 뭐 하는 것 같은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랑이 아무 예고 없이 다가와서 내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그 과정을 정말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. 자, 이제 네 번째 활동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, 그러니까 시의 중심 생각, 상징, 표현법, 이 모든 걸 가지고 드디어 시 본문을 직접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. 우리가 배운 개념들이 시 속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. 시의 첫 부분이죠.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아주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죠. 그런데 바로 그때 등 뒤로 밧줄이 날아와요.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다가온 밧줄, 즉 인연을 의미하는 겁니다. 이건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의지나 예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운명처럼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에요. 시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. 아주 조용하고 특별할 것 없던 나의 일상, 그 호젓한 부둣가에 갑자기 밧줄이 휙 던져져요. 그러자 화자는 어찌할 수 없이 그 밧줄을 받아서 배를 맵니다. 에이, 귀찮아요 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죠. 이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온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.
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이 시의 가장 깊은 깨달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.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닌가요? 자, 바로 이 구절이 이 시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.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배를 묶는다는 건 단순히 그 배 하나만 묶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배를 둘러싼 모든 것, 즉 그 사람의 과거, 시간, 현재, 빛, 그리고 미래, 구름까지 그 사람의 세상 전체를 함께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행위라는 깊은 깨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한 줄이 바로 시 전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랑을 통해서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 심오한 순간, 그리고 사랑에 대한 시인만의 정의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. 시는 이렇게 빛 가운데서 부드럽게 흔들리는 배의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. 이 울렁이며 떠있는 배는 뭘까요? 바로 사랑으로 가득 차서 기쁨과 설렘 속에 잠겨있는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그려낸 것이죠. 자, 이제 마지막 활동입니다.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몇 가지 문제로 확인해보고 이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 한번 확인해볼까요? 제가 질문 3개 던져볼게요. 첫 번째, 이 시에서 배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? 그렇죠. 바로 내가 사랑하게 될 그 사람, 대상을 상징한다고 했어요. 좋아요. 두 번째 질문. 배와 함께 구름과 빛과 시간을 맨다는 건 어떤 의미였나요? 맞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, 현재, 미래, 즉 그 사람의 모든 세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죠. 자, 마지막 세 번째. 시인이 잔잔한 리듬을 만들기 위해 주로 사용한 표현 방법은 뭐였을까요? 네, 특정 시언어 어구를 반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. 와, 다들 완벽하게 이해했네요.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습니다. 이 시는 진정한 관계라는 건 한 사람을 그냥 내 옆에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세계를 함께 껴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어요. 여러분의 삶에서 온 마음과 온 세계로 메어둔 소중한 사람이나 꿈 혹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? 오늘 배운 시를 떠올리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